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개발도상국 행정이론 월요일날 배웠었던 마지막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건데,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개발도상국용 행정이론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문제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후루룩 뭔가 핵심적인 단어들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인데 제가 얘를 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좀 있겠지만 이거 암기하는 거에 너무 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암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책을 좀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습 스터디 영상을 보시고 빈칸을 채워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이걸 뭔가 외워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개발도상국용 행정이론. 제가 얘기했죠. 네 가지 이론 모두 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개방체제. 환경과의 관련성을 통해 행정을 설명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보시면은요. 생태로는 행정 환경을 하나의 생태의 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행정 현상이 환경과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생태계, 그래서 행정 환경을 하나의 생태로 파악해서 연구한 이론이라고 했고요. 최초의 개방체제적 관점의 연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생태론은 환경 결정론.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태론이나 비교행정론은 환경 결정론. 체세론은 환경과 행정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발전행정론은 환경보다 행정이 더욱더 강조가 된다. 행정우위론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연구들을 구분했었습니다. 생태론은 환경 결정론 입장에서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연구 방법은 상당히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생태론은 특정 후진국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제가 중범위 이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시도 아닌 거시도 아닌 중범위지만 굳이 미시 거시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얘는 거시적 이론의 관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거시란 표현 안 쓰고 중범이라는 얘들만의 특징적인 표현을 따로 씁니다. 생태론, 비교행정론 모두 다 중범위 이론입니다. 이 생태론에서 파생됐었던 연구가 바로 비교행정론이죠. 비교행정론은 그래서 연구 방법 자체는 생태론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셜 플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 마셜 플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정책이 정당하다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비교행정론의 대표적인 연구가 사회 이원론, 삼원론입니다. 사회 삼원론은 융합사회, 전통사회죠. 분화사회, 산업사회입니다. 그 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사회를 프리즘적 사회라고 표현했고요. 그 프리즘적 사회가 과도기적인 사회, 그래서 융합사회와 분화사회의 특징을 같이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들, 요건 책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요. 이질 혼합성입니다. 융합사회와 분화사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이 상당히 중첩되어진 조직들이 많고요. 규범도 많고요. 분파도 많고요. 그래서 프리즘적 사회, 이 과도기전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빈칸으로 메꿔봤는데 막 책이 도망가네요, 여러분. 자, 메꿔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외우시지 말고요.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꼭 외워야 되겠다. 그럼 모의고사 시기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비교행정론은 사회를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비교행정론, 생태론 모두 다 균형을 굉장히 정태적인 균형으로 잘 안 바뀐다라는 전제 하에서 일어나는 균형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정태성을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결정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죠. 자, 발전행정론은 제가 개발도상국의 행정 발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었던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도 정치화 행정의 새 일원론, 실행정학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실행정학과는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완전히 행정이 지금 보시는 모든 사회 현상에 우위를 점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이 정말 기술적인, 처방적인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 우위론적인 입장을 지닌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체제론. 되게 어려워했잖아요. 하지만 체제는 말 그대로 체제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체제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 분석에 초점을 두는 거시적이자 총체적인 형태의 연구고요. 이 체제론에서 개방체제, 체제가 환경과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도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은 동태적으로 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치 백조가, 오리가 우아하게 물에 떠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어마무시한 상호작용이 발생을 한다. 동태적인 균형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태적 이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개방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를 부정한다는 거였죠. 개방체제 하에서는 체제가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체가 소멸하는 엔트로피라는 에너지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체제가 유지 발전되는 이 현상을 모두 다 네거티브 엔트로피, 그래서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정적 말고 네거티브 칸이 4개가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엔트로피가 부정된다. 요걸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스턴과 샤칸스키의 투입 산출 모형을 중심으로 제가 세세로운 설명을 드렸는데 외부 환경에서 지금 현재의 정부 조직으로 행정 조직으로 투입 요구와 지지가 투입되면 그게 행정 조직을 통해서 전환되어서 산출이 된다고 했고요. 그 산출과 다시 환류, 이 순환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 이스턴과 샤칸스키의 투입 산출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기출선지 볼게요.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맞고요. 체제론에서 제시하는 개방체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체제의 방법은 없습니다. 투입에 따라 전환 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나중에 결론은 결국 다 동일하게 산출로 귀결된다. 그래서 등, 종국성 이런 표현 썼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보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내용 문제의 정답이 되는 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개발도상공용 행정 이론에 대한 얘기들 쭉 정리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신제도주의 그리고 공공선택 이론 이런 조금 어려운 주제들 들어갈 테니까 수업 잘 들으셨죠? 잘 들으신 그 수업 토대로 다시 한번 복습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